준산동 도가쌤입니다. 이제 소유냐 존재냐. 근데 이제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존재론이라는 단어가 존재론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게 나와요. 김춘수의 꽃에서. 그러면 요걸 보고 존재론, 인식론은 뭐가 있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중심으로. 근데 그게 있는 게 저기에 존재한다. 인식론. 인식론은 뭐를 중심으로 해요?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네, 생각한다. 생각할 수 있다. 인식이 생각이니까. 존재론은 뭐예요? 그 인식한 게 저기에 개별적인 개체로 독립해서 존재한다. 라는 거죠. 개별적인 개체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 있을 때, 있을 존. 존재. 그러면 존재의 양식이야, 양식. 그럼 이거는 누가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저쪽에 꽃이 피어 있어. 나야. 나, 김추수의 꽃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에 꽃을 인식해. 이 꽃일 수도 있고, 얘는 뭐라고? 꼼지락거리는 몸짓일 수 있어. 몸짓. 이 꽃을 친구라고 하는 거봐. 저쪽에 친구가 있어. 새 학기가 되는데. 걔를 내가 인식해야 되잖아. 인식하기 전에는 친구야? 그냥 저쪽에 우리 반 누군가 사람, 누군가 하나야. 아무개. 그러다 누구야 하는 동안에 이름을 부르면 얘가 뭐가? 존재의 의미를 확정하는 거야. 존재의 이름을 모를 때도 그 존재를 희미하게 인식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순간 걔의 존재의 가치라는 걸 획득하게 돼. 근데 내가 저쪽에 우리 반 누군가 있어.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애 있어. 그러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반이라는 인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인식하지. 인식하는 개체가 없으면 어떻게 인식해. 근데 이게 요 개체를 인식하는데 이 개체에 대한 인식하는 방법이 사랑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또 일 수도 있어. 그러면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자 여기 내가 있고 저만치 꽃이 있다 이렇게 있거든. 또 어떤 시에 보면 저만치 멀리 떨어진 저만치의 산에 꽃이 펴 혼자 저만치의 혼자 이름 모를 꽃이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갔어. 그럼 인식 안 한 거지 그 꽃을. 네. 지나갔는데 꽃이 있네 하고 싹 지나갔어. 그러면 인식을 희미하게 한 거지. 네. 근데 저 꽃 야생한데 저거 들국화잖아. 이렇게 하는 동안 존재의 의미야 가치를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고 소유가 안 해도 상관없어. 소유하건 말건 존재는 있어. 근데 그 존재에 있는 이 꽃을 내가 딱 따. 소유하려고. 네.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지. 들꽃은. 그러니까 소유를 갈망하고 간절히 소망한다. 갈망하지도 않아. 존재는 그래.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죠? 네. 뭐라고? 존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뭐라고? 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걸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야. 존재하는 것 자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나는 인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식하는 대상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기의 재능을 무슨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 그러면 자기가 또 타고난 재능이 있을 테고 공부한 후천적 재능, 선천적 재능이 있겠지. 그죠? 그거를 재능을 무슨적으로 사용하냐? 생산적.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살아서 즐거워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살면서 어쨌든 다 소모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재생산해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생산적으로 사용해보라는 거겠지. 인생 사는 게 다 나오니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저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거면은 나의 재능이 있는데 나의 자아가 세계와 자아와 일치할 때 가장 자아 실현이 잘 돼. 자, 세계는 유능한 의사를 택하면 내가 의사가 되었으면 자아 실현이 잘 돼. 세계는 컴퓨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컴퓨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세계가 원하는 걸 해. 그럼 인정받고 더 잘 돼. 근데 나는 세계가 원하지 않은 해커가 됐어. 화이트 해커가 아니라 악성 해커.
그러면 세계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돼 나중에. 그 존재를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존재를 부정당해서 깜빵에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존재? 응?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소유는 뭐냐? 그런데 이제 존재하면 존재를 하는 동안에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는 해야 돼. 네, 소유. 그러니까 이 존재에 필요한 것,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방식, 내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소유의 양식도 다를 수 있어. 그렇다면 뭐라고?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내 걸로, 이거는 내 거다 하는 거잖아. 네. 내가 이만큼 있어, 내 존재가. 그럼 내 주변에 이하면서 내 핸드폰이야, 내 돈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잖아. 네. 이렇게 세계 속에서 내 것들의, 내 것이라는 인식들을 키워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와 나의 관계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이 관계에서, 자식을 내 소유물로 인식하면 이건 집착이 돼버리는 거야. 그 관계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도, 자, 소유한다는 건 이런 거겠지. 내가, 내 친구들이야. 그것도 소유의 일종. 넌 내 친구야. 왜 너 내 친구들 왜 쟤랑 친해? 막 이렇게 하는 이 소유의 관계 자체에 대한 설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 소유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야. 당연히 사물도, 자,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소유의 일종이야. 뭐라고? 너랑 나랑 사랑했는데, 사랑이랑 공통감정을 같이 소유를 했었는데, 너 왜 그 사랑을 버려? 이게 소유야, 소유.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라고? 있는 것들이 독립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라면, 이 소유는 내가 살아가는 관계 설정들의 관계 맺음. 이 관계 맺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비물질적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소유에서 뭐라고? 뭘 느껴? 이거 내 거니까 나는 편안해. 요까지는 내 거니까. 왜 그러냐면 신체화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어요. 요 아는 내 거니까 편해. 이건 남의 거야. 비아야. 그러면 이 남의 거를 내 걸로 끌어오면 이게 커지지. 네.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지. 근데 내 거 안에서는 안정적이지. 요 동그라미 안에서는. 네. 그래서 돈을 벌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넉넉하게 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거야. 안정감. 안정적으로 이걸 뭐라 그래? 내 존재가 움직일 공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움직일 공간이 적은 거고 친구가 없으면 움직일 공간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비록 이게 내가 있고 내 친구가 내 거야? 그건 아니지만 네. 친구와의 관계 자체를 소유하는 거라고.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 자, 이건 뭐야? 존재, 나의 존재야. 나의 재능. 이렇게 성격, 재능. 존재. 그러면 왜? 이거는 사회의 방식.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성격이면 뭐 중국은 이런 성격이고 소련은 이런 성격이고 나라마다 다 다르지. 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 존재가 이 방식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거야? 그거에 따라 유형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 이 존재가 기본이지. 기본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는 뭐야? 얘를 중심으로, 이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소유하게 되지. 요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소유하게 되지. 그럼 이건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는 관계론일 수 있어. 관계.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됐어요? 네. 그게 인간의 선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 봐요. 방식. 이 존재를 이런 사회적인 방식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주요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출발은 여기에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야지. 자, 존재는 뭐가? 나 자신이 중심. 내가 중심이다. 이해됐어요? 네. 나를 출발하는데 이제 이거 소유를 초점으로 하면 나를 중심으로 소유를 하면 상관없는데 소유만 초점으로 하면 자신이 외부 것에 돈에 의존하든 명예에 의존하든 내가 아니라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야. 끌려가는 거 이해되죠? 네. 그러면 여기는 나는 있어 항상 숨만 쉬면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어. 나잖아. 나 안에 요 안에서 존재가 중심이 되니까 요게 나도 일정 부분 소유를 하지. 네. 이게 뺏기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지켜지니까 항상 불안감이 없지. 네.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주변이 중심이야. 나는 이 빨간 게 중심인데 네. 얘는 이 주변이 중심이야 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뺏기기만 하면 얘가 불안하겠지. 네. 괜히 불안한 거야 아마. 상실하면 위험하고. 나의 삶을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몇 점이든 내가 숨쉬고 살고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살면 돼 열심히. 근데 외부의 것인 점수에 영향을 받으면 점수만 떨어지면 불안해갖고 죽겠다는 거야. 너는 너일 뿐인데. 얘는 유일한 위험은 뭐라고? 나 자신 속에 있어. 나 자신. 내가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내 가치를 무시하는 거. 자괴감 되는 거. 이런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상실 어려움이 없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 존재를 말하고 실천하면서 꾸준하게 학습 누적 기록부 쓰면서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이 정도면 좋게. 이해돼? 근데 얘는 이렇게 의존하고 위험해. 그러니까 소유한 것을 상실하기만 하면 점수가 좀 떨어지게 않고 돈만 없어지게 하면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상실하기만 하면 위험이 상실하기만 항상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 소유를 쓰고 해서 다 써버렸어 돈을. 그러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건 존재는 이거 근본이고 근본. 요거는 소유는 방식이고 응용일 뿐이라고. 방식이고 응용이고 주변이라는 거죠. 방식이고 응용이고 주변이가.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근본이어야 되는데, 에? 네.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하는 순간에 근본을 잃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두 가지 역에서. 자, 이거는 존재를 중심으로 소유를 바라보는 거고, 이거는 소유를 중심으로 존재를 느끼고, 그래봐. 그 차이라고, 그치? 그게 여러 가지 시적 표현이 있대. 자, 그런데 어떤 게 더 안정이냐? 지금, 대학에 그래, 나와. 대학에 뭐라 하냐면, 수신. 내 거부터. 여기다 수신. 재가. 치국. 그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나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뭐부터 나가야 돼? 나부터 나가야 돼. 몸을 닦는 거. 그런 다음에 주변에 누구?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국가사회.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인류 이렇게. 취향을 점점 2단계로 한대. 그래서 이 가까운 단계부터 작은 것부터 먼 거로 나가는 거 혈거지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존재의 수양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로 나간 거야. 이것도 관계. 나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나간 거라고. 그게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로 나가는 거였어요. 왜?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다, 공동소유 이런 건 자본주의 논리거든, 사실은. 내가 가지다, 내 거다, 이렇게. 사유재산이 있다.
요걸 바탕으로 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사유 재산뿐만 아니라 좀 확장돼서 여기서는 본 것뿐이야. 재산에다가, 물질에다가, 인간관계나 아니면 감정 같은, 인간관계의 감정 같은 비물질까지 다 합쳐서 본 것뿐이야. 이해되세요? 네. 또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이거를 포커스가. 이 물질만 중시하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나 비물질적인 이런 생각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소유를 중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유에서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소유로 나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 시에 나타난 소유의 양식, 존재의 양식을 구분해보라는 거죠. 시 세 개에. 됐죠? 자, 소유 양식의 본질적 문제점이 있겠지. 그제? 네. 왜? 자본주의라고 그랬으니까, 자본주의의 소유의 양식을 비판하다 보니까, 요거 재산, 요 물질까지, 비물질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의 흐름, 이 글을 쓴 사람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어. 이런 건 소유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물질만 그럴까? 아니야, 정신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 소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 존재를 더 중시해야 돼. 이런 흐름으로 갔다고. 존재는 뭐야? 개인의 인격이고, 개인. 하나의 주체. 네? 국민 주권의 주권자 한 명의 스스로의 자기의 생각들이야. 이런 식으로 간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자, 여기는 뭐라고? 꽃을 뿌리째 뽑아냄. 자, 꽃이 있어. 뽑아냄. 왜 뽑았을까? 이게 지적 호기심 충족하고 생명 파괴했대. 이게 내 마음대로라는 거지. 이 꽃이 뭐라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처분 재산이라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얘는 뭐라고? 그냥 그저 살펴봄. 그죠? 네. 그냥 거기 너 살아라. 내 것이 아니라 나도 있고 너도 있다. 너 꽃.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서 꽃이 아름답네 하고 관계를 만드는 거지. 얘 소유는 뭐라고? 얘 테니스의 소유는 꽃이 존재하지. 네. 얘 소유는 뭐야? 요거 자체까지 내 거라는 거죠. 처분 권한이 있는 내가 마음대로 생사여탈을 할 수 있는 내 거. 자, 기업체 안에서 기업이 있어. 네. 종업원이 있어, 사장이. 얘가 내 거야. 그럼 갑질하는 거야. 갑질은 뭐의 방식이야? 소유의 방식. 소유의 방식 중에 나쁜 거야, 갑질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자, 저 사람은 존재, 하나의 존재로 있는 게 독립된 인격처럼 종업원이지만 존중하지. 관계를 맺어갖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존재의 양식이야, 이거는. 이건 뭐야? 뭐와 일치했어? 존재. 꽃의 생명을 유지하고 뭐와 일치해? 존재요. 존재. 근데 거기에 있어.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면 이것도 존재의 양식인데 요 차이도 나와야 되지? 네. 이 두 차이는 명확하지? 네. 얘는 뭐 한 거야? 지 맘대로 갑질해버린 거지? 이거는 그냥 두고 본 거지? 네. 얘도 봐봐. 자신의 정원으로 옮겼어. 자신의 정원은 뭐야? 자기가 소유한 것이야.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지적 호기심 유지했어. 지적 호기심. 생명 존중했어. 꽃 생명 유지했어. 그렇지만 뭐가 달랐어? 여기는 그대로 본 거고. 이거 자연 자체로 인정하니까 존재를 인정하고 요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가볍게 소유한 거. 가볍게 이 감정을 소유한 거야. 살펴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감정을 소유한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요거는 뭐라고? 꽃 자체를 소유한 거야. 들판에 있는 걸 자기 꽃으로 옮겼어. 꽃 자체를 소유한 거야. 다만 뭐라고? 다만 죽이진 않았지. 그렇지만 이 꽃이 뭐 들판에서 피고 싶고 정원에서 피기만 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고 여기 돌보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이런 걸 똑같아. 자연 속에 있는 토끼를 토끼장으로 옮겨가지고 동물원에 놓고 잘 관찰해. 생명도 유지하고. 이런 차이야. 그럼 얘는 완전히 자연주고, 자연주의. 그죠? 네. 얘는 뭐라고? 인공이고. 이거는 뭐라고?
자연을 표방한, 자연스럽게 끌어들인 인공이야. 이해들었어? 네. 그러면 수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존재 자체를 그냥 존재대로 인정해주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그 방식상에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면서 소유화시킨 거야. 자기 집으로 옮기면서. 다른 사람은 못 봐. 이건 다른 사람도 봐.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존재 자체는 존중을 해줬지만 옮겼어. 이거 얘가 옮기고 싶었을까? 그 차이라고, 그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와 소유가 어느 정도는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있다. 이거는 약한 소유니까. 네. 아, 관계를 맺는. 감정이라는 소유가 있었지만. 이거는 존재, 완전 존재를 중심으로 볼 거고, 이거는 존재도 인정하고, 일정 부분 소유도 있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 그냥 소유해버린 거야. 존재는 인식 안 하고. 지금 존재는 아주 미약하게만 생각하고. 이해됐어요? 네. 자, 봅시다. 자, 위대한 스승들과 영웅들의 삶, 부처. 무소유를 강조했대. 그래서 스님들이 무소유 하잖아. 그래서 바라에 있는 거 끝까지 밥그릇에다 해서 하고 오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큰 스님들 보면 거의 재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서, 아, 내가 부처의 십석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현 존재에서 벗어나. 그래서 다시 윤회하지 않는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해탈이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부처가 굉장히 존재에 집중을 한 거는 소승불교야. 개인의 해탈. 그랬더니 내가 깨달았잖아. 네.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더 서로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원리를 계속 전달해줘야 되잖아. 네. 그건 대승불교야. 뭐 어떻게 보면 이 존재만 하는 게 소승불교고, 이게 이 존재를 중심으로 하되, 이거 존재를 중심으로 한다는 걸 계속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관계는 소유니까. 그래도 소유로 확장한 게 대승불교라고. 그래서 소승불교 있다가 대승불교가 커진 거라고. 자, 그렇지만 모든 소유, 물질적인 거, 확실성을 내던지고 이게 집착이 없다 그러면 고집이 왜 집착이 없어? 내가 존재가 확립이 되면 이 주위에 있는 게 있던 없던, 그죠?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지. 네. 그래서 집착이 없는 거야. 이 존재가 확실하면 이 주변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 무소유에 보면 이런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을 받았을 때 네. 괜히 받았다, 이거 나중에 치웠다, 이런 글이 있어. 이거 가지고 물 주고 해서 집착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란 게 이게 확실히 내 거란 게 있어? 없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석 안 해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고등학생들이? 자, 예수는, 자, 이거는 존재를, 신을 위한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그럼 이게 뭐라고? 이 존재가 원죄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네. 이해되세요? 존재가 뭐가 있다고? 원죄가 있는, 원죄. 타고난 죄. 선악과를 타고난. 그래서 후손을 입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씻어내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해? 이걸 용서하는가? 신밖에 못해. 그래서 신이 구원되도록 신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 존재의 원죄를 씻는 게 중요하지, 뭔가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아무것도 소유하는 게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 다 주세요. 이러고 사입이 되는 거고. 그제? 그런 상황에서 이 존재를 씻어내지, 이 구원. 이게 엄청난 큰 거지. 그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 이게 신이야, 신의 말씀. 그러니까 신의 말씀대로 따라라. 성경을 따르고 실천해라. 이런 거야.
근데 이 구원을 준 이 신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문제는 이 성경 자체는 완전한데, 아니, 신의 말씀은 완전한데, 신의 말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 쓴 거에 따라서 글자, 내용들이 막 달라. 또 신의 말씀으로 썼는데 이게 언어가 달라서 이것도 또 문제가 발생해.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말씀이 있었다. 얼마나 완전하?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뭐가 됐어? 천지가 창조된 거야, 그게. 말씀 자체가 빅뱅이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은 인간이 썼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서 국악의 인기까지 종파가 나뉜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런 신의 말씀, 이 성경을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에크하르트는 정신의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의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와 힘이라고 해야죠. 똑같아. 부처처럼. 깨달음. 소유하지 않고, 특별히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자신을 정신을 열어놓고, 비어있게, 텅 비어있다. 그러면, 텅 비면, 이거 뭐라고? 욕심 집착을 다 버렸다는 거야. 그게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 텅 빈. 욕심 집착을 다 버리면, 이렇게 깨끗해지지. 네. 요게 정신의 부와 힘이라는 거야.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 전부 다 버려. 다 버리면, 온전하게 깨끗한 게 생기지. 네. 그러면 요게 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 네. 그러면 신의 말씀 한 가지로 구속이 되면 이게 무한 자유를 준대. 그래서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야. 딱 하나 신의 말씀으로만 구속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다 버려내. 버려내면, 텅 비면, 그게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맑은 정신이 솟아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힘이고 부라고, 정신. 자,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 등 가진 것을 버리고, 요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모험이나 위험을 부딪히면서 뭘 찾아내? 자신의 자체 내면과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용기와 대면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써있는 거야. 용기, 희망, 뭐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많이 보는 거야, 사람들이. 자, 이거는 뭐야? 수필인데, 좀 복잡한 얘기 있었잖아. 조금 생각하는. 네. 논리적인, 그래서 중시필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이니까 철학적이고, 사변은 생각사자, 생각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썼다고. 네. 그게 소유 양식, 존재 양식. 소유냐, 전제냐, 이렇게 치고.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양식 중에서, 근데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너는 소유 있고, 너는 존재만, 이렇게 안 돼. 네. 사람들. 근데 이쪽 방향에서 이걸 바라본 거랑 이걸 간과하고, 이쪽 방향에서 이걸 간 거는 완전히 이게 맞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야. 왜? 이 소유와 직접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이 방향이지. 그것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지. 여기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니지 않느냐. 물질 만능주의까지는. 그거를 써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양식, 소유와 존재의 양식, 그치? 존재 및 소유. 작품 등을 네. 시작품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 썼다. 예시를 세 가지를 했고, 정신 분석하고, 사회 문화, 심리학적, 심리, 정신, 사회. 근데 정신과 심리, 정신 분석하면 그 내면에 있는 심층, 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고, 요거는 그게 전반적으로 발휘되는. 그게 애매하긴 한데, 정신문제가 심리학이. 이걸 구분해서 시험 내면 장난이 아니에요. 심리학 안에 정신분석 안도 들어가거든. 크게. 서로의 그 대립되는 가치, 소유 존재의 대비를 통해서 비교를 해서 글을 설명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틀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작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연관된 작품을 가지고 써서
수행평가로 끌어들여가지고 음. 설명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겠죠? 네, 동아쌤입니다.